전세를 살아야 되는지 매매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했었다가 전세를 선택했어요. 선택했는데 제가 전세를 선택하고 나서 부산의 아파트 가격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부령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지방장 투자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분이 나오셨나 좀 궁금해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지방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면서 오랜 시간 동안 부동산 투자를 지방에서 많이 해오신 그런 전문가 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제가 따로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소개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린보이님. 반갑습니다. 마린보이라고 하는데요. 약간 오징어처럼 생겼죠? 오늘은 조금 티티타카 분위기로 가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저 약간 오늘 빈티지 느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린보이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잠깐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린보이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고요. 투자는 지금 한 14년 투자를 하고 있고요. 2008년도부터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고, 투자는 2009년도부터 하다가 2012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요. 2012년도에는 수도권 투자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2015년도까지 계속 수도권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 이제 지방으로 내려와가지고 제가 카페를 개설했거든요. 부산에 카페를 개설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지방 투자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 사이사이 수도권에 좀 투자 포인트가 나오는 곳은 의정부, 김포, 수원 이렇게 간간히 또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4년 정도는 수도권 투자 하다가 지금 한 6, 7년 정도는 지방 쪽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저는 직장 생활을 16년째 하다가 이제 퇴사를 하고 카페도 운영하고 강의도 조금 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저는 뭐 전업 투자라기보다는 투자에 중점을 두지만 그래도 강의도 좀 하고 이쪽도 제 어떤 직업이라고 하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유머, 약간 말도 안 되는 좀 유머 쪽에 욕심이 있어서 막 재미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사이사이 막 드립도 치고 재밌게 사람들한테 웃긴 것들, 이런 것들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령님 오늘 웃기는 게 제 목표입니다. 부령님 허허허허 이렇게 잘 안 웃으시잖아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성공 했습니다. 성공. 네네. 예, 지금 본인 소개를 좀 이렇게 간단하게는 안 하셨어요. 좀 길게 해주셨는데, 뭐 한편으로는 서울과 수도권도 했었고, 그다음에 지방 투자도 했었고, 이제 꽤 오랜 시간 동안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에 지방에 거주하셨을 텐데 지방에 투자를 안 하고 처음에는 서울 수도권을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지방에 계셨던 분들이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지방장에 투자를 하시다가, 이야, 이거 서울이 투자금이 이렇게밖에 안 들어, 수도권이. 그래서 지방 분들이 먼저 사실 서울로 넘어왔었어요, 수도권으로. 그때 저도 동참하게 되었죠. 다른 사람들 우르르 가니까 수도권 투자가 더 낫나 싶어서 이제 수도권을 투자하게 되었죠. 그러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이 지방이다 라고 해서 또 지방으로 내려가신 거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고, 저 이제 수도권 쪽에 물건이 어느 정도 세팅이 되다 보니까 지방 쪽에도 저는 약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역적으로 돌아가면서 투자하는 걸 좋아합니다. 일종의 분산 투자네요. 그렇죠. 저는 리스크 관리를 분산 투자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부동산 투자에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있죠. 어떤 이유가 있으셨어요? 제가 얼굴이 좀 짠돌이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약간 장난꾸러기처럼 생긴 것 같아요. 하여튼 인정? 인정. 네, 인정. 오케이. 제가요, 원래 결혼하기 전에 신입사원 때 회사 입사하고 카드값을 5만 원 정도 썼습니다. 짠돌이였네요. 완전 짠돌이었죠. 그래서 돈을 엄청 모았어요. 도토리 모으듯이, 다람쥐가 도토리 모으듯이 돈을 막 저축을 엄청나게 했었는데, 카드값 5만 원 쓰면서.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죠. 하게 되었는데, 그때 결혼을 하니까 사야 되는지 집을, 전세를 살아야 되는지 매매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했었다가 전세를 선택했어요. 선택했는데 제가 전세를 선택하고 나서 부산의 아파트 가격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2년 만에 7천만 원, 전세 가격만 7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전세 가격만. 네네. 근데 제가 그 2년 동안 와이프랑 8천만 원을 모았거든요. 우리는 짠돌이니까 라면 먹으면서. 근데 원래 돈에 대해서 좀 인색한 사람이 내 8천만 원 모았는데 그게 전세 가격 7천 오른 거에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매매 가격이 8천이 올랐습니다. 8천만 원이 공중에 없어진 거야.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부동산 공부를 미친 듯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출근이 8시라 가지고 아침에 6시 정도 일어나야 됐거든요. 잠을 제가 2시 이전에 잔 적이 없어요. 4시간 정도 자면서 공부를 엄청나게 했죠.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전세를 살았는데 매매 전세 가격이 급등하게 됐다. 그걸 보고 눈이 돌았다. 이렇게 좀. 그래서 속된 말로 요즘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거를 본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자본주의를 모르다가. 그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열심히 공부했다. 네네.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처음에 출발들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래도 지방장에 거주하시면서 보면은 뭐 서울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지방장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서울 수도권과 지방은 서로 반대 움직임이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조금 다른 모습도 있어요. 같이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본인이 그동안 봤을 때는 서울 수도권과 지방장의 모습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 같으세요? 서울과 지방은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의 상황을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2009년도 대비 한 3배 정도 가격이 올랐거든요. 자, 그러면 서울은 많이 올랐다는 거죠. 부산도요, 2009년 대비 3배 정도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지금. 최근에 급등도 많이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관계에서는 서울이 내리잖아요. 부산은 내릴 확률이 높아요. 같이 꼭지를 찍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방에서 지금 움직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부산만큼 상승을 안 한 곳이죠. 이런 곳은 서울이 꺾이더라도 꺾이지 않아요. 왜? 덜 올랐거든. 자, 그리고 또 하나, 서울이 만약에 내리잖아요. 자, 내릴 때, 내리면 부산은 꺾인다고 했죠. 자, 그런데 서울이 꺾이니까 서울이 투자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지방은 내려간다. 네. 서울이 꺾이기 때문에 투자할 데가 없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부산으로 내려갈까요? 같이 많이 오르고 같이 꺾이는 부산장으로 내려갈까요? 안 오른 곳으로 갑니다. 사람들은 항상 수익이 될 만한 안 오른 곳으로 간다. 네. 그래서 수도권이 내리면 같이 내리는 지역이 일부 있어요. 하지만 서울이 내리면 오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단적인 예는 뭐냐면 2009년도 때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침체기였을 때 하락하기 시작할 때 어디가 같이 내렸냐면은 같이 올랐던 대전이 내렸어요. 하지만 부산 지방장은 또 오른 곳도 있습니다.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로 서울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서울이 떨어지면 오르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는 있죠. 관계는 있는데 서울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서울 수도권하고 지방은 반대다. 예전엔 또 그랬죠. 예,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서울 수도권이 떨어지는 상황이면 아마 지방에서도 많이 오른 것도 역시 떨어질 거다. 그럼요. 항상 우리는 가격 비교를 하면서 투자자들이 들어가거든요. 사실 아파트 가격 오르는 원리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들어가나의 방향성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이 내리게 되면은 같이 서울과 같은 패턴을 올랐던 곳은 서울을 따라보고 올라가요. 부산은 서울이 35을 찍었네? 부산은 15은 찍어야지. 이렇게 따라가는 곳들은 같이 꼴을 내리고 물론 입주 물량과 또 연관성 일부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동안 투자를 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이 올랐기 때문에 수도권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셔서 지금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네. 더 오르더라고요. 근데 더 오를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까지 오를 줄 몰랐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얼마 정도 오른다는 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턴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